비, 뭡니까, 저게 비영리로 올리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홍보 안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올린 자료도 비영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비영리라는 겁니다. 비영리하는 이유는 아시죠? 우리 아마추어답게 순수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줌에다가 비영리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202쪽에 8정도부터 해가겠습니다. 저기 창빈 씨, 윤창빈 씨, 네, 요 202쪽 읽어주세요. 네. 빠띠 삼비다마카의 호흡관에서 팔정도를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삶, 바른 정진, 바른 문지기, 바른 삼매는 힘에 의해서 나머지 일곱 길의 지분이 한 맛이다는 것으로 도의 지분이 한 맛이라는 도에 의한 닦음이다라고 말한다. 여덟 가지 팔정도 각각이 나머지 일곱 길에게 영향을 준다. 팔정도 막가를 모른다고 할 때, 모은다고 할 때, 팔정도를 모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봄의 의미로서 바른 견해, 정견을 모은다. 마음 쏟음의 의미로서 바른 사유, 정사유를 모은다. 받아들임의 뜻에서 바른 말, 정어를 모은다. 일어남의 의미로서 바른 행위, 정업을 모은다. 청정의 의미로서 바른 삶, 정명을 모은다. 정근의 의미로서 바른 정진, 정정진을 모은다. 확립, 상호 의존 관계의 의미로서 바른 문지기, 정념을 모은다. 산란하지 않음의 의미로서 바른 삼매를 모은다. 잠시만요. 42번 어디서 인용해왔을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빠티삼비다 마카입니다. 사리불 존자님의 수행서 빠티삼비다 마카 100페이지 이렇게 온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님의 수행서라는 빠티삼비다 마카에서 팔정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의 의미로서 이제 바르게 보는 의미로서 바른 견해를 모은다 이 말이고,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다 의미로서 바른 사유,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의미로서 바른 말, 일어남의 의미로서 바른 행위, 청정의 의미로서 바른 삶, 정건의 의미로서 바른 정기인, 확립의 의미로서 바른 문지기, 산란하지 않은 의미로서 바른 산매를 모은다. 그걸 팔정도라고 바티스타미다 마카에서 말합니다. 누구 말씀입니까? 사리불존자님 말씀 아닙니까요? 부처님의 제자, 상수 제자인 사리불존자 말씀이면 아주 해석을 잘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경 박사님 읽어주십시오. 네, 호흡권의 정형구에서 몸에서 몸을 따라가며 머문다. 즉, 길거나 짧은 날숨을 놓아버리며 들숨으로 전향할 때, 혹은 길거나 짧은 들숨을 놓아버리며 날숨으로 전향할 때 윗입술에 살짝 치는 니미타를 파악하고 문지기 싸띠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호흡관에서 감각 접촉이 항상 하지 않음에 대한 바른 견해, 좌선이 준 고통을 거부하며 성냄을 벗어나 받아들임에 마음 쏟음하며 고통을 출리하는 바른 사유, 감각 접촉에서의 인식에 대해서 마음이 향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호흡관에서 언어적 형성, 어행으로 받아들이는 바른 말, 숙명통과 천안통으로부터 죽고 태어남의 알무로부터 살생을 금하는 바른 행위, 삼경에 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사분 소위와 오후 불식의 바른 생활, 네 가지의 바른 정진, 네 가지 바른 문지기의 확립, 청정한 문지기로부터 얻은 사선정의 바른 삼매 등의 청정 범행에서 유익하지 않은 법들을 떨쳐버리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서 팔정도이다. 맞지만 니까야 117번에서 팔정도를 번뇌에 물들 수 있고 공덕의 편에 있으며 재생의 근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번뇌에 물들지 않고 출세간이고 성스러운 도의 구성 요소로 정의한다.
이때 팔 정도의 바른 삼매에 대해서 바른 견해, 사유, 말, 행위, 생활, 정진, 움직이 등이 사전 조건들로서 도움이 된다. 네, 수고했습니다. 사전 조건, 이전의 조건, 사전 조건, 이전의 조건들로서 동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삼매에 대해서 바른 견해나 바른 사유나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움직이가 이전의 사전 조건으로서 동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바른 삼매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바른 삼매가 바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제가 아까 전에 마음소선에 줄 거거든요. 바른 마음소선. 사리불타 존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바로 보험의 의미니까 바른 견해 괜찮습니다. 바르게 본다 보험의 의미가 바른 게 됐습니다. 여기 제일 많이 했습니다. 마음 쏟는다 말이 왜 바른 사유일까? 말은 마음을 쏟는다. 마음을 쏟아야 된다 말입니다. 마음 완전히 뭡니까? 몰두를 해야 된다 말이거든요. 몰두를 하는 말, 마음 완전히 몰두하는 의미로서 바른 사유다. 예. 뭘까? 받아들임으로써 바른 말이다. 볼게요. 거기 보면요. 미술에 살짝 치는 그 리미터를 파하고 그 리미터를 파할 때 불선법은 번에 막아내고 선법은 통과시키는 거. 다시 말해서 졸음, 그다음에 잡념은 막아내고 통증은 막아내고 대신에 느낌, 인식, 감각, 수촉, 리미터는 받아들이고 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제 움직이 향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감각, 수촉이 항상 하지 않으면 되는 바른 견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감각조차는 당연히 항상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근경식이니까 유권이 항상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근경식에서 만드는 감각조차 따라서 항상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감각조차 썼을까요? 통증 때문에 썼습니다. 앞에 통증.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 깨달음 말씀 고통과 쾌락 있잖아요. 고통과 쾌락이 뭘 연유로 생겼다?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겨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과 쾌락은 감각접촉의 연유로 생겨났다는 것은 그 고통이 감각접촉을 연유로서 항상 하지 않다는 바른 견해. 그걸 설명한 겁니다. 네. 감각조직이 항상하다는 것은 무상하다는 것은 그 고통이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른 견해. 명상할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죠. 창빈 씨가 이제 명상하게 되면 한 1시간 이상 앉으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무릎, 허리 50분 이상 못 굽니다. 그럼 뭔다? 이 통증은 항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항상하지 않다, 항상하다고 보면은 그 통증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레벨이 3, 4로 떨어지는데 그런데 통증이 자꾸 집착하게 되면 레벨이 통증인 강도가 10까지 올라버려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모든 감각 조직이 항상하지 않듯이 통증도 항상하지 않는데 내가 집착하다 보니까 통증이 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준 고통을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어떻게 거부합니까? 일어나 버리거나 자세 비틀잖아요. 그걸 말한다. 성냄이랍니다. 성냄. 거부하고 하는 거, 거부하고 일어나 버리는 그것을 성냄악이랍니다. 그걸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 그 성냄을 벗어나서 성내지 않고 뭐 받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통증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마음소송. 됐죠? 이제 마음소송이 해결됐습니다. 마음소송이 해결이 됐습니다. 네, 마음을 쏟아라 이 말입니다. 마음소송 하면서 그걸 하게 되서 그 이득이 뭐 있다? 통증을 벗어나는 한자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한자로 출리하는 바른 사유. 통증을 벗어나게 되는 출리, 한자 출리, 바른 사유. 방가사유상이라고 우리 중앙반부관에 있잖아요. 그 방가사유상이 정사유를 말한 겁니다. 그다음에 감각접촉에서 인식에 대해서 마음이 향하는 이렇게 생각. 예, 우리 니미타라고 하는 윗줄을 살짝 치는 그 니미타 혹은 초선정 해결 전국 4번까지 해결하는 사람들은 감각접촉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그 감각접촉에 대해서 인식하는데 그 인식에 마음이 향하게 하는 이렇게 생각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말하고 언어적 행성이랍니다. 의행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 1부부터 4번까지는 언어적 행성이거든요. 의행입니다. 의행. 바른 언어. 그래서 우리는 행성을 받아들이는 의미로서 바른말.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 말이 앞에서 파티산비다 마카에서 이렇게 소모냐 앞에 돌아오면 받아들임 뜻으로서 바른말. 그렇죠? 그다음 일어남 의미로서 바른 행위를 볼게요. 일어남 의미로서 바른 행위. 네. 숙명통. 전생을 보는 걸 숙명통이라고 멀리 떨어져서도 죽고 사는 생명을 보는 것을 태어난통이랍니다. 그 죽고 태어남의 암으로부터 숙명통, 내 전생에 죽었다 금생에 태어났다 하는 숙명통, 죽고 태어남에 대한 암. 그래서 우리 하게 됐다?
내가 옛날에는 동물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그래서 함부로 동물을 죽이면 안 되겠다 하는 살생을 금하는 바른 행위. 예. 그래서 살생을 금하는 바른 행위가 있는 겁니다. 전생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전생에 히말라야 산에 있는 앵무새였는데 그때 산에 불이 났다. 불이 나가서 내가 앵무새에 내가 물을 질러가지고 불 끄는 노력했다. 그 덕으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삶을 살생을 금한다 이 말입니다. 불교 살생을 금하는 이유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살생을 금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것이 바른 행위. 상경의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사분소이죠. 아주 근소한 옷과 침대, 침상이 아닙니까? 말합니까? 먹는 거, 옷 먹는 거, 그다음에 약이라죠. 그런 네 가지 아주 근소하게 들어온 사분소이와 특히 오불식 해가지고 새벽이나 저녁에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바른 생활, 네 가지 바른 정진, 네 가지 문지 사태 형립, 그다음에 네 가지의 사선정 등등을 해서 평정방맹으로 갖춰가지고 불순법을 떨쳐버리는 깨달음 일로서의 팔정도다. 예, 여기까지가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좀 더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여기도 있습니다. 음, 좀 됐으니까 이거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1차다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 먼저 풀겠습니다. 바른 견해. 성수 단장님 읽을 수 있겠습니까? 성수 단장님 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듣고만 창, 있습니다. 창빈 씨 1부부터 읽어주세요. 바른 견해. 항상 하지 않음과 원인을 가진 법이 바른 견해이다. 항상하지 않음과 원인을 가진 법이 바른 견해 정견.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든 반드시 그친다라고 하듯이 항상 하지 않은 특징이 법에 대한 바른 견해이다. 형광등이 수차례의 전멸로부터 빛나듯이 고통스러운 느낌은 수차례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난 원인을 가진 법이라는 연기된 법이다. 즉 무상한 감각 접촉을 연유로 생겨난 고통스러운 느낌을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라는 이것의 조건성 연기와 원인을 가진 법에 바른 견해를 한다. 감각 접촉이 항상하지가 않고 찰나 그치는 원인에 의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감각 접촉을 연유로 생겨난 고통이 항상하다고 믿는 삿된 견해를 검은 소와 흰 소의 두 마리 소가 같은 멍에줄에 묶여 있음에 비유한다. 고통과 쾌락은 감각 접촉이 항상하다고 믿는 멍에줄이라는 삿된 견해이다. 시각이 형상을 묻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상이 시각을 묻고 있는 것입니까? 중략, 만호가 법을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이 만호를 묻고 있습니까? 꽃이 타여 시각이 형상을 묻고 있는 것도 형상이 시각을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양변을 조건으로 생겨난 욕망과 탐욕이 있는데 그것에 묶였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응? 그때 따른 조금 읽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있습니다. 46권. 제가 읽어볼게요. 고티타 원본입니다. 고티타 수타. 버시어, 예를 들어 검은 소와 흰 소가 하나의 밧줄에 멍에줄에 묶여 있는데 누군가 검은 소가 흰 소를 묶고 있는다 하거나 혹은 흰 소가 검은 소를 묶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고티타여, 그렇지 않습니다. 검은 소가 흰 소를 묶는 것도 아니고 흰 소가 검은 소를 묶고 있는 자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밧줄이나 멍에줄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소와 그 검은 소는 멍에줄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멍에줄은 다른 말로 뭐냐면 쉽게 말해서 멍에줄에 묶여 있는 것은 뭔 말이냐면 감각축초입니다. 그 멍에줄에 묶여가지고 생기는 것이 결과가 연기된 법이 뭐냐면 고통과 쾌락입니다. 이때는 고통이겠죠. 쉽게 말하면 흰 소와 검은 소를 묶고 나면은 꽃돌에 있잖아요. 꽃돌에다가 흰 소와 검은 소를 줄로 묶고 나면 결국 멍에줄이라는데 묶고 나면 서로서로 당기기 때문에 뭡니까? 서로서로 당기기 때문에 어떻게 벗어나지 않고 가던 길을 일직선 쭉 갑니다. 그것이 이제 이 흰 소와 검은 소를 비유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사람에게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냐면 우리도 항상 뭐에 묶여 있다?
감갑초촉에 묶였는데 그 감갑초촉이 왜 생겼다? 가래거든, 가래. 가래에서 묶여있는 겁니다, 가래. 가래가 있어 묶였는데 그 가래 때문에 감갑초촉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밧줄, 멍에줄에 묶였다는 것은 감갑초촉이라는 가래에 묶였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비유 경전입니다. 비유하는 경전 다시 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감갑초촉의 고통과 쾌락이 감갑초촉에 묶여 있다. 근데 그 감갑초촉은 뭐 항상 하지 않다. 근데 항상 하도록 믿는 삿된 견해가 멍에줄이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것이 바른 견해다 말입니다. 고통과 쾌락은 성경시 항상 하지 않다 말입니다. 자생한다고 앉아보면 한 4, 50분 앉으면 무릎이 허리 아프다. 그죠? 통증이 생긴다. 그것이 항상 하다고 말합니까? 항상 하지 않다 말입니까? 여기 따르면 항상하지 않다는 말. 항상 하지 않죠. 감각접촉이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감각접촉으로 만들어진 것, 고통도 항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각접촉이 항상 하자는 이유는 뭘까요? 6권 12처, 6권 12처에 몸이 달리잖아요. 몸하고 허리, 무릎, 이 발바닥 닿잖아요. 몸하고 다듬이 생기잖아요. 몸하고 발바닥, 땅바닥 다듬하고 생기죠. 그거에 대해서 내 머리를 통해서 몸에서 생긴 분별시기로 알잖아요. 그래서 6권 12처 18개라는 근경식이라고 하는 감각조촉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6권이라는 것은 찰나찰나 멈춥니다. 언제 멈출까요? 몸이라는 건 멈춥니다. 언제 멈출까요? 대사작용을 일으킬 때. 머리가 한순간 하나만 하거든요. 두뇌는 한순간 하나만 하는데 두뇌가 대사작용을 지시 내릴 때 바닥에 단 촉감에 대해서 뭡니까? 놓쳐버립니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각초청은 잠시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감각초청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따라서 통증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바른 수행자로 볼 입장에서 바른 견해다. 그리고 문서상으로서 이것이 있으니 감각초촉 이것이 있으니 통증이 저것이 있다. 그러면 감각초촉이 끊어지니까 끊어지는 감각초촉이 이것이 있으니 끊어진 통증이 저것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것의 조건성이라고 하는 연기입니다. 연기. 그래서 바른 견해는 연기를 가지고 있다. 바른 견해는 연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상유다니까야 가전연경에서는 바른 개는 어떻게 있습니까? 같잖아요. 이 세 개는 대부분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다. 첫째, 있다는 것과 없다는 관념이다. 어떤 두 가지냐? 있다고 없다는 것에 의지하고 있다. 이제 범부입니다. 범부. 수행자 아니고 범부는 세계가 있다, 없다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에 일어나면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로운 자는 세계가 없다라는 것이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세계의 그침에 있는 그대로 보는 현자는, 지혜로운 자는 세계에 대해서 있다만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범부는 있다, 없다라는 것이 고정된 관념이 있는 반면에 현명한 사람은 뭐라고요? 세계에 일어나면 보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세계 그침을 있는 그대로 잘 보기 때문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해서 장과사는 있다, 없다, 유무 정도의 유무에서 해당되는 명들입니다. 라고 바른 견해에 말합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이 짓는 세계를 있다, 없다, 무의 양변 따라하지 않고 세계를 감각기능이 대상에 닿은 연유로 생겨난 것이라는 있다, 없다, 유무 양극단을 따라하지 않고 감각기능이 안입이 설신이죠. 육권이 대상이 닿은 연유로 생겨난 것이 뭡니까? 대상이 닿으면 근경식 감각초촉이 생겨나죠. 감각초촉이라는 것. 라고 하는 이것의 조건성을 바른 견해를 한 것이다. 있다, 없다에 따르지 않고 감각초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다. 이것이 뭐라고? 가짜나고타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로 말한 겁니다. 혹시 요 가짜나고타 경에서 질문이 있습니까? 이야기 하나 나눈 게 있겠습니까? 네. 뭘 알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감각초촉만 알면 됩니다. 세계는 안입이설 신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세계거든요. 이 세상은 안입이설 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창조합니다. 사람이 세계를 창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람이 가진 눈, 코, 귀, 혀, 몸이라고 하는 만호, 어근이라는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는 세계를 창조합니다. 세계를 창조하는데 그러니까 범부들이 말하는 있다, 없다라는 무라는 양극단에 따라하지 않고 세계를 어떻게 본다고요? 감각기능이 대상이 닿은 연유. 이게 뭡니까?
그래서 감각 기능, 눈, 코, 귀, 몸이라고 하는 이 감각 기능이 색성향 미촉법에 닿은 것은 뭡니까? 뭡니까? 근경식 감각 접촉이죠. 감각 접촉. 네, 세계를 감각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 것. 감각 기능이 대상에 닿은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감각 접촉이라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행색을 아는 것, 네, 근경식 감각 접촉. 숨 쉬는 몸이 숨결 다듬 초기를 하는 몸과 촉감과 하나의 아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근경식 감각 접촉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감각 접촉을 연유로 해서 감각 두 가지가 감각 접촉이거든요. 감각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의 조건성. 그러니까 감각 접촉 이것이 있으니 세계에 저것이 있다 하는 이것의 조건성을 또 바른 견해를 한다. 다음에 분석경에서는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피부여, 괴로움에 대한 바람, 괴로움 일어남에 대한 암, 괴로움 그침에 대한 암, 괴로움 그침 인도하는 대한 암, 이를 바른 견해를 한다. 네. 그렇게도 말하고 있다. 네. 네. 가짜나구타에서는 세계를 가지고 감각접촉 연유로 생겨난다. 유무란 것은 감각접촉을 연유로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 참고로 더 말씀하고자면요. 이 유무에 해당되는 게 또 있습니다. 중송에 보면 나가르주나 중송에 보면 거래라는 거 있습니다. 거래. 올긋자 갈래자. 그 갈것자 올래자입니까? 네, 그렇게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거래도 마찬가지 유무처럼 감각 접촉을 연유로 해서 거래가 생기는 겁니다. 또 상단이 있습니다. 상한다, 다멸한다도 마찬가지. 감각 접촉을 연유로 해서 다멸한다, 단이 있는 것이고, 또 일리가 있어요. 일리. 이 일리는 한 날일자고, 이는 다를 일자거든요. 항상 같다는 한 날일자고, 다를 일자. 이 일리라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감각접촉을 연유로 해서 같다 혹은 감각접촉을 연유해서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중성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른 견해에 말씀하는 것이다. 또 연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괴로움에서도 마찬가지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앞에서 조금 전에 사성제에 대해 말씀했거든요. 사성제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한 암, 괴로움 일어나면 암, 네, 이렇게 괴로움 거침. 네. 괴로움도 보면요, 일어나면 거침에 양변이 있거든요. 일어나면 거침이 양변이 감각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괴로움도 일어난 거에 거침에 양변이 극단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감각접촉에 연유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네. 이렇게 바른 견해할 수 있다. 그걸 말하냐면 정신과 물질이라거든요. 감각 접촉을 연유로 생기는 것을 정신 물질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을 볼 수 있다. 또 대념체계에서는 괴로움에 대한 바른 견해, 괴로움 일어남에 대한 바른 견해, 괴로움 그침에 대한 바른 견해, 그침 인도하는 도에 대한 바른 견해, 이것을 바른 견해를 한다라고 바른 견해를 여러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견해.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 마찬가지. 괴로움 일어남과 그침이라고 양극단이 감각 접촉을 연유로 생기는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번 원인을 가진 법의 확립과 출리가 바른 사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장경수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네, 원인을 가진 법의 확립과 출리가 바른 사유, 정사유, 고통을 감각 접촉의 연유로 생겨난 이것의 조건성, 연기로 꿰뚫어 알고 반드시 그침으로 새로이 일어나게 되는 감각 접촉을 마음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사띠에 확립하면서 기억의 통제를 얻게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먼저 감각 접촉을 연유로 생겨난 고통스러운 느낌, 즉 통증을 성내거나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처럼 악의하지 않으면 감각 접촉을 연유로 생겨난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느낌을 항상 하지 않음, 무상의 바른 견해를 할 수가 있다. 형광등 빛이 전멸로서 생겨나듯이 감각 접촉 역시 찰나 그침의 원인이 있으므로 새로 일어나고 이를 계속해서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적 욕망에 묶인 범부는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느낌만을 계속해서 취한다. 즉,
즐거움과 고통은 감각 접촉을 연유로 생긴 법들이다. 따라서 즐거움과 고통의 법을 감각 접촉과의 조건의 화합이라는 이것의 조건성, 연기와 원인을 가진 법에 바르게 견해를 할 수 있으므로 세속적인 통증을 벗어나는 출리, 마음 쏟음이 바른 사유, 정사유이다. 그래서 대념처경에서 욕망이 없는 생각과 악의가 없는 생각과 해함이 없는 생각이 이것이 바른 사유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한편 분석경의 주석서에는 출리와 악의와 불선 등에 대해 일으킨 생각, 윗닦아는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불선을 삼가하는 등 인식들의 다양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럿이다. 그렇지만 예류 아라한도의 순간에는 이들 세 가지 대에서 생겨난 유익하지 않은 일으킨 생각, 윗닦아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도의 구성 요소를 완성할 때에는 오직 하나의 유익한 사유가 일어나 이것을 바른 사유, 정사유라고 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별로 힘든 거 없습니다. 그죠? 힘든 거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접촉이 항상하지 않듯이 통증도 항상하지 않다. 왜? 감각접촉을 연유로서 그 고통과 통증이 연유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정사유, 그것이 마음소돔이라고 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바른 언행, 정음. 자, 이거는 명상할 때 호흡, 기본 네 가지 정구, 네 가지 기본 정구를 열심히 노력하는 창민 씨가 읽어봅시다. 네, 바른어, 행위, 정어, 호흡관의 네 가지 기본 명상 주제들로부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거듭하며 언어적 형성, 어행에 받아들이는 바른 말, 정어이다. 초선을 개발할 때 언어의 영역, 와짜가 고짜라에 대한 삼매의 개발에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고찰도 없는 삼매 등의 세 가지 삼매를 밤처럼 낮에도 낮에도 밤처럼 빠띠바가 니미따 빛을 가진 마음에 닦는다. 이때 니미따의 전체 혹은 부분, 모습, 상에 이끌리지 않고 감각 기능의 문을 잘 단속하고 삼매가 오염원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한 것, 견의, 청정함과 멀리 있는 형상들의 찬한 통을 구한다. 그래서 개념 적용은 언어의 영역에 대한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 험담을 멀리하는 것, 거친 말을 멀리하는 것, 잡담을 멀리하는 것을 일러 바른 말, 삼마와짜라이라 한다. 라고 개에 말한다. 한편 분석경의 주석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 등도 거짓말을 삼가는 인식들의 다양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럿이지만 도의 순간에는 이들 네 가지에 일어난 해롭고 나쁜 행실을 가진 의도의 다리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들이 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처럼 도의 구성 요소를 완성할 때는 오직 하나의 유익한 절제가 일어난 것이 정어이다라고 말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정언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으로 고찰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어냐면 언어잖아요. 언어. 아까 발음할 때 바깥 곧자라, 바깥 곧자라, 네, 바깥 곧자, 곧자라 영역입니다. 곧자라 영역이고 바깥가 이제 언어입니다. 한글로 말하면 이 구자죠. 구행할 때 구자가 박하입니다. 이 시나리오, 언어적 시나리오거든요. 정인구 1번부터 정인구 4번까지가 시나리오입니다. 그때 뭡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구 1번부터 4번까지. 이것이 바로 언어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 영역이 바로 돼서, 바른 말, 받아들인 것. 즉, 언어적 영역으로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잘 받아들이는 의미로서 바른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밤낮으로, 밤과 낮으로, 낮의 밤처럼 밤낮으로 열심히 닦는 것이 정어다. 예. 수행을 무르게 읽으면 2시간
오후 2~3시간, 저녁 2~3시간, 새벽 일어나서 3시간, 4시간. 그때 이제 이 정어를 열심히 하는 거죠. 정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선언 행위가 정어입니다. 감각접촉의 원인에 의해서 느낌이 있다. 감각접촉과 이것의 조건성을 연유로 생기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원인을 가진 법에 힘써 모으는 행위, 힘써 모으는 행위가 바로 개입니다. 그것이 개입니다. 개. 개, 신라라고 개이다. 그것이 선한 행위다. 그리고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생기는 정신 물질이 아르마리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재생연결식이거든요. 명색이라는 정신 물질이 아르마리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걸 재생연결식이라거든요. 못 넘어갈 수 없다는 말은 뭐 말이냐면 정신과 물질은 다시 아르마리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보면 아르마리를 식을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생긴다고 12연계에서 놓는데 그 정신 물질을 연유로 해서 유깁이잖아요. 그 유깁 가기 전에 정신 물질을 연유로 아르마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아르마리를 넘어갈 수 없다는 재생연결식으로서 죽고 다시 태어남의 일어남을 모으는 행위가 바른 행위인데 그것이 정업이다. 이건 뭐 숙명통이죠. 전생에 죽었다 금세 태어나는 것, 그래서 죽고 다시 태어남을 모으는 것, 일어나 모으는 것을 바른 행위라고 본다. 그래서 대인석에서 말하기를 내가 전생에 어떤 동물을 썼기 때문에 살생을 물리하고 도둑질을 물리하고 음행을 물리하는 것을 바른 행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바른 생활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바른 생활은 정명이라고 합니다. 정명. 사분소요 같은 간소한 생활과 빈터의 고얀 감각과 상경의 바른 깨달은 성취를 위한 오불식으로 그렇게 검소하게 몸과 마음을 닦으면 망상과 졸음을 벗어나는 등의 바른 생활을 지킬 수가 있다. 오후에 파천전을 정당한 뒤 거룩한 이들이 빛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만호로 만든 몸. 그러니까 사선정 이후부터는 전부 다 성신이라 가지고 만호, 법이잖아요. 사선정 이후부터 법으로 보기 때문에 법은 그거는 뭡니까? 어근이잖아요. 어근은 빨리로 만호를 하거든요. 어로 만드는 몸 혹은 만호로 만든 몸에서 정신과 물질과 아르마리아의 조건 합이라는 일수 조건성을 꿰뚫어가는 가운데 이 뭐 말이냐면요. 사선정이 들어가게 되면 오후에 사선정을 들어가면 사선 출장한 뒤에 빛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밑에 빛이 아주 강하게 나오죠. 그때 이제 만호가 잘 만호로 만든 몸이 드러납니다. 네. 그 만호로 만든 몸, 어성신한 몸,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정신 물질의 예, 4대 물질로 구성된 안이비설신이 우리 안이비설신이라는 육권은 4대 물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대 물질로 구성된 안이비설신에 의지하는 정신들. 이 정신들이 뭡니까? 느낌, 인식, 감각촉촉, 자기, 아르마리 이것들이 정신들 아닙니까요? 물질에 의지하는 정신들을 합쳐가지고 정신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아르마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정신물질과 아르마리와의 이것의 조건성을 연기로 꿰뚫어 아는 가운데 전생에 대한 기억도 얻게 되고 전생에 대한 암도 없고 그걸 숙명토랍니다. 그리고 오염을 벗어나 멀리는 대상을 받아들이며 그 행상들을 범하게 되는 범을 구하면서 무중생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암 수많은 생명체들이 저 멀리서도 불구하고 죽고 사는 것을 보는 삶과 죽음에 대한 보게 되는 암 천안통일을 이경이 없고 사성제에 대한 바른 깨달음 암을 상경에 구하는 등의 삶이 바른 생활이다. 그래서 대념책에는 성스러운 제자가 잘못된 생활을 제거하고 법은 생활로 생명을 영위하는 삶을 바른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경에서는 먹는 것 등을 위해서 일어난 몸과 말에서 헛된 생활을 제거하고 부처님이 칭송하신 바른 생활로서 생명을 영위한다. 바른 생활은 업무 등을 상관하는 인식 등의 다양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럿이지만 도의 구성 요소를 완성할 때는 하나의 세계만 절제만 일어난다. 다음 6번 네 가지 정건이 바른 정진. 혹시 불편한 거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별 없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6번. 바른 정진은, 장경희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예, 네 가지 정근이 바른 정진이다. 정진. 대념처경은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행이나 유익하지 않은 법,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피부와 힘줄과 뼈만 남은들 무슨 상관이랴 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며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악행이나 유익하지 않은 법을 버리기 위해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개발하게 하고, 성취하게 하기 위해 의욕을 생기게 하고, 증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라고 이러한 네 가지의 정근을 열의를 가지고 바르게 정진하는 것이 바른 정진, 정정진이다. 한편 분석경의 주석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존재나 대상에 대해서 아직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뜻이다. 남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참으로 나에게 이런 사악하고 유익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라고 이와 같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유익하지 않은 법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것을 아직 얻지 못한 초선으로 말한다. 이러한 바른 정진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움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마음 등의 다양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럿이지만 도의 구성 요소를 완성하면 오직 하나의 유익한 정진이 일어난다. 라고 바른 정진, 정정진을 말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제가 화면에 선생님 묶어놨잖아요. 구살라라고 하는 선법이거든요. 그 구살라 선. 아쿠살라는 불선이고, 구살라는 선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좋은 건 말이죠. 근데 이 구살라 중에서 초선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초선을 정당한다는 것은 바로 유익한 법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유익한 경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 유익한 것은 초선에 해당된다는 말이 있었네요. 혹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까요? 별 없을 겁니다. 네 가지 정기인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서 쳐가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행, 유익하지 않은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거 하나고 두 번째 정진하고 힘내고 마음 다잡고 애를 쓴다. 두 번째고 이미 일어난 악행이나 유익한 법들을 버리기 위해서 의욕하고 애를 쓴다. 세 번째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지 않은 선법, 유익한 법을 일어나도록 의욕하고 정진하고 쓴다. 이렇게 하죠. 네 가지 정건들이 나옵니다. 다운표안에 네 가지 정건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결과적으로, 유익한 것은 뭐냐면 초선이다라고 합니다. 네, 초선을 들어버리면, 네, 이렇게 정리는 쉽게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의 초선이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명상하면서 초선이 근접했거든요. 조금만 다듬으면 초선이 됩니다. 거기서. 다음 7번째, 발음 문지기 확립이 정념이다. 혹시 황연아 선생님 가능합니까? 이동 중이라 들었는데. 황연아 선생님, 이동 중이신 모양입니다. 자, 윤창빈 씨, 이거 7번 읽어주세요. 네, 바른 문지기 사띠의 확립이 정념. 부처님은 유소년일 때 초선에서의 문지기 사띠에 대한 기억을 따라가며 이것은 깨달음을 위한 게 맞고 보다야이다라고 초선을 깨달음을 위한 길에 아르마리 하셨다. 앞의 빠띠삼비다 막가 호흡관에서 감각, 접촉, 무명, 가래, 업을 조건으로 느낌과 인식과 일으킨 생각이 알려진 것이다. 인식의 마음이 향하는 일으킨 생각과 그 일으킨 생각에 대한 지속적 고찰을 하며 문지기를 확립하고 그러한 문지기의 역할로서 들숨과 날숨의 몸을 따라가며 유익하지 않은 법들을 떨쳐버리는 출리로부터
희열과 행복과 심일경 등 초선을 머문 기억을 따라가면서 이것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라고 식별하셨던 것이다. 반드시 그치는 원인을 가진 법으로서 감각 접촉이 일어나므로 느낌과 인식을 마음에서 형성, 심행한다. 감각적 욕망, 악의, 망상과 졸음, 들뜸과 후회, 의심, 오개 등을 떨쳐버리고 느낌과 인식과 일으킨 생각 등을 감각 접촉을 연유로 바르게 생겨난 법으로 통제하는 기억이 문지, 문지기의 역할에 대한 안입니다. 안으로 감각 기능의 이 결여되지 않은 상태인 만호로 만든 몸, 의성신에서 감각할 영역과 대상을 법에 식별하는 만호와 밖으로 대상에 향할 때 심장 토대의 물질의 몸, 색신을 정신들의 몸, 명신이 의지하는 조건으로부터 생긴 정신물질, 명색과 안팎으로 여섯 감각 장소, 육내외 입처를 일어남과 사라짐에 아르마리하는 등으로부터 몸, 느낌, 마음, 법에서 몸, 느낌, 마음의 감각 접촉의 일어남과 그침에 따라가며 문지기를 상호 의존 관계의 확립, 사띠빠따나하고 머무는 사념처가 바른 문지기 정념이다. 그래서 대념처경은 몸, 느낌, 마음, 법에서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며 근면하게 꿰뚫어 알아차리고 문지기하며 머문다. 이를 바른 문지기라고 한다라고 말한다. 한편 분석경의 주석에서 바른 문지기 사띠 역시 몸, 느낌, 마음, 법을 파악하는 마음의 다양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럿이지만 도의 순간에는 이 네 가지에 대한 역할을 성취하며 도의 구성 요소를 완성하고 오직 하나의 문지기가 일어난다라고 바른 문지기 삼마사띠, 네. 삼마사띠에 대해 말한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좀 길었습니다. 양이 좀 많았습니다. 정념은 가장 중요 파트입니다. 정념의 그 결과물이 정정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른 문지기의 결과물이 바른 문지기를 잘 공부하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이라는 삼매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문지기를 잘해야 되는데, 자, 아까 전에 잠시 생각해봐봐요. 니미따, 유술과 들숨과 날숨이 톱날이고, 들숨과 날숨이 닿는 것에 니미따라고 앞쪽에 말했던 적이 있죠. 기억나죠? 들숨과 날숨이 톱날이면, 톱날은 나무를 베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비유되는 것이 유술의 니미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미따가 파악된다 이 말입니다. 감이 잡히시죠? 그것이, 그때가 바로 문지기를 확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문지기 확립한다는 말은 뭐 말이냐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문지기 뭐지? 성문지기 나쁜 것을 막아내고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 했잖아요. 문지기 역할이 뭡니까? 성문을 통과시키는 것을 대상을 골라가면 통과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래, 뭐, 나쁜 것, 불선법, 잡념, 망상, 통증은 막아내고, 반대로 좋은 것, 법이잖아요. 다른 말 법, 느낌, 인식, 감각 접촉, 자기, 이런 좋은 법들은 통과시켜 주는 것. 네, 그것이 문직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술의 들숨과 날숨이 닿는 리미터 파할 동안에 문직 역할을 해가지고 법들이 통과되고 또 좋은 법들은 통과되고 통증, 고통, 졸음과 깨어름은 막아낸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문직이라고 하는 사띠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유소년일 때 어떤 초선정에서 문직에 대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말은 그것이 문직이는 바른 문직이니까 정념이거든요. 정념은 바로 깨달음을 위한 도다, 길이다. 이것이 뭐냐, 팔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문직이가 팔정도로 포함했다. 뭐고 인정을 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유소년 시절에 경험했던 그 문직이 기능이 이것이 팔정도의 정념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해상을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셨다. 과거에 해상을 하거든요. 깨달음에 대해서. 두 번째, 초선을 깨달음의 길에도 아뢰말하셨다. 초선정. 이때 부처님은 초선정이 머무르셨거든요. 그래서 초선정도 깨달음에 대한 길에서 아뢰말하셨다. 지금.
초선정이 뭡니까? 정정이잖아요. 바른 선정이잖아요. 그 팔정도로 포함하였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거 가정 읽은 과정은 이런 조건으로서 느낌, 인식 이렇게 생각이 알려진 것이고, 그때 이렇게 생각도 있었고, 인식의 리미터입니다. 이때는 리미터 인식에 대한 마음이 향한 이렇게 생각. 전국 4번 이후부터는 리미터 인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감각접촉에 대한 인식입니다. 감각접촉에 대한 인식에 마음이 향하는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국 4번 이후부터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 필요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사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향하지 않거든요. 이 리미터 파악에 마음이 향하지 않고 저절로 순간 말씀이 잡히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미시하게, 아주 미약하게, 숨이 없을 만큼 아주 부드럽고 미약하게 숨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4번 이후는 필요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감각초촉이라는 건 바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왜? 전국 4번부터 초선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리미터를 안 쓰고 바로 감각초촉을 바로 써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전국 3번, 4번까지죠. 3번, 4번까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 문제기를 확립한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서 이렇게 생각과 지속 고찰을 계속 반복하면서 문제기를 확립한다.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계속 결순간 날순 가지고 미술 리미터를 계속 이렇게 쉴 새 없이 파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문제기를 확립하고 그 문제 역할로서 결순간 날순의 몸에서 몸을 따라하며 몸에서 몸을 따라간다. 이전엔 다른 숨쉬는 몸과 현재 숨쉬는 몸, 그리고 다음에 숨쉬는 몸에서 몸을 따라가면서 유익하지 않은 불순보다는 떨쳐버리는 출리로부터 기회를 얻고 몸의 들숨과 날숨이 가벼운 행복, 들숨과 날숨이 유쾌한 행복, 그리고 그 들숨과 날숨이 내에서 마음이 일치되는 심일경,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 말이거든요. 병의 초선에 몸 기억을 따라가면서 이것은 깨달은 위한 길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다음에 다음에는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여기서는 사선정이 4년차 오거든요. 4년차. 항상 조심할 거는 4년차가 넘으면 안팎으로 안이비설신이 박하는 색성량 미초법이거든요. 그래서 안이비설신과 색성량 미초법 합해서 쓰니까 육내유의 일처입니다. 육내유 일처를 일어남과 사람이 아래말에 하는 등으로부터 몸에서 몸,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이라고 해놨는데 좀 다르게 달았죠. 여기서 몸, 느낌, 마음, 법에서 몸, 느낌, 뭐라도 아래말에 식 해놨죠. 그다음 법 대신에 감각소촉 해놨죠. 쉽게 말씀드리면 탐진치 마음에서 그것을 분별해 아는 마음 아래말에 식. 그다음에 일반적인 뭡니까? 육권 12처 하는 법에서 감각초촉이라는 법. 육권 12처가 결국 감각초촉을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면 끝을 따라가면서 문제기를 확립하고 그것을 바로 네 가지 몸과 하나, 두 번째 느낌, 세 번째 마음, 법 세 가지 해서 네 가지 사념처가 바로 문제기다. 네,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정념은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정념. 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몸, 느낌, 마음 법에서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는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버리면서 예,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예, 잠재의식이거든요. 잠재의식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마저도 버리면서 근면하게 깨뚫어 알아차리고, 예, 알아차리고, 장희 씨, 여기 빠졌납니다. 사띠가 빠졌대로 했는데, 아니, 사띠를 알아차리면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사띠는 요겁니다. 요게 사띠 문제하고,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했습니다. 알아차리고, 이거는 네. 여기 빠전티입니다. 여기 빠전티고, 여기 사띠입니다. 알아차리고 빠전티고 문지기가 사띠입니다. 용어 다릅니다. 네, 머문다. 이를 발음 문지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창민 씨 8번 읽어주세요. 네, 8번 네 가지 선정을 갖춘 바른 삼매. 삼매에서 인간 세계의 법이라는 오온을 일어남과 사라짐에 꿰뚫어 알 수 있다. 문지기 사띠의 지배를 받아 정신, 물질, 오온이라는 법을 자기한다.
초선에서 사선까지 구성 요소들의 법으로 식별하는 것을 맞지만 있거나 111번 아누빠다 숫다에서 사리푸타 존자님께서 법을 차례대로 결정한다라고 말한다. 개념 적용에서도 사선까지를 청정한 문지기의 확립에 나아가며 법들을 차례대로 결정한다. 즉 호흡관 정형구로부터 니미tta의 파악을 정진하며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유익하지 않은 불선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하나가 됨이 있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희열이 사라졌으니 평온하게 머물고 문지기하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니 이것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게 문지기하며 행복하게 머문다라고 말하는 삼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버렸고 아울러 그 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이 사라졌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온으로 문지기가 청정한 사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바른 삼매 정정이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바른 삼매를 가진 아라한은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을 갖는다. 비구여 거기서 바른 견해가 먼저다. 그러면 어떻게 바른 견해가 먼저 오는가?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바른 사유가 생긴다. 바른 사유를 가진 자에게 바른 말이 생긴다. 바른 말을 가진 자에게 바른 행위가 생긴다. 바른 행위를 가진 자에게 바른 생활이 생긴다. 바른 생활을 가진 자에게 바른 정진이 생긴다. 바른 정진을 가진 자에게 바른 문지기가 생긴다. 바른 문지기를 가진 자에게 바른 삼매가 생긴다. 바른 삼매를 가진 자에게 바른 앓음이 생긴다. 바른 앓음을 가진 자에게 바른 해탈이 생긴다. 이고요. 이와 같이 유학들의 도닦음을 8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고 아라하는 10가지 구성 요소를 구족한다. 한편 분석경의 주석에서는 예류도부터 아라한도까지의 도를 선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바른 삼매 정정이라고 말한다. 즉 선은 예비 단계에서도 도의 순간에도 여럿이다. 예비 단계는 선의 증득에 따라 여럿이지만 도의 순간에는 여러 가지 예류도부터 아라한도에 따라 여럿이다. 왜냐하면 어떤 자는 첫 번째 예류도를 초선을 통해서 얻거나 혹은 두 번째의 도 등도 초선을 통해 얻거나 혹은 이선 등 가운데 어느 한 선을 통해서 얻기 때문이다. 어떤 자는 첫 번째 도를 이선 등 가운데 어떤 한 선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두 번째 도 등도 이선 등 가운데 어떤 선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초선을 통해서 얻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류도 등의 4가지 도는 선을 통해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전적으로 같기도 하다. 그런데 이 차이점은 기초가 되는 선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초가 되는 선의 결정에 따라 우선 초선을 얻은 자가 초선에서 출정하여 윗바사나를 할 때 일어난 도가 초선을 통한 것이다. 도의 구성 요소와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여기서 성취된다. 이 선에서 출정하여 윗바사나를 할 때 일어난 도가 이 선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여기서 도의 구성 요소는 7가지이다. 삼선에서 출정하여 윗바사나를 할 때 일어난 도가 삼선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여기서 도의 구성 요소는 7가지이고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6가지이다. 이 방법은 사선을 출정하는 것에서부터 비상척까지 적용된다. 모색계에서는 사종선과
5종선이 일어난다. 이것은 출세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초선 등의 어떤 선에서 출정하여 예류도를 얻고는 무색계의 증득을 닦은 뒤 그는 무색계에서 태어난다. 그 선을 가진 자에게 그곳에서 세 가지 도가 일어난다. 이처럼 기초가 되는 선에 따라 도가 결정된다. 이것이 바른 삼매, 삼마 사마디이다. 라고 말한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장비 씨, 빨리 잘 읽네. 빨리, 그런 대로 잘 읽는 편이에요. 보기보다는. 빨리 원어를 잘 읽는다고요. 어, 잘, 자, 앞면에 출권한 것처럼 여기 앞페이지, 216 앞페이지에 이렇게 바른 사매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예비 단계에서는 정력에 따라 8인데 도의 순간 여러 가지 도부터 여러 가지 도가 뭐냐 예루도부터 아란도까지입니다. 예루도부터 아란도까지는 성문 사과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수다 원가부터 아란과까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수다 원가를 예루도라고 아란과를 아란도라 하거든요. 여기까지 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초선을 통해서 예를 들어 초선을 적거나 혹은 두 번째 도 사담 도가 있으니까 사담도도 초선을 통해 된다. 그러니까 초선을 통해서 꼭 예루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도들 예루도 위에 거까지 더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도가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고 앞에 돌아가면 자 바른 삼매 앞에 그것이 됐죠. 네. 삼매, 즉 삼매는 문지계를 잘 해야 된다. 삿대를 잘해야 된다. 문지계 시배를 받아 정신물질이라는 것이 법으로 작용된다. 의의 대상, 안입이 설신의 육권의 의가 대상이 법이죠. 그래서 법이 작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육권 12차니까죠. 육차에서 완성한 것입니다. 조선에서 사선까지를 법으로 식별하는 것은 맞지만이까야 아누파다수타 여기에서 사리부타가 법을 차례대로 결정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혹한 정형부로부터 리미터 파악을 정진하면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유익하지 않은 법들을 떨쳐버리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리면 생긴 희열 행복에는 초선을 구조하게 머문다. 요거는 망구불변의 원칙입니다. 요거는 망구불변의 원칙입니다. 요걸 해야 요거 정인구 1번, 2번, 3번, 4번이죠. 여기 정인구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때 리미터를 파악하잖아요. 리미터 위수를 살짝 치는 숨결을 리미터를 파악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정진하면서 할 내용은 뭐라고? 감각적 욕망도 떨쳐버리고 유익하지 않은 법들도 통정 혹은 불선법 혹은 뭡니까 잡념, 망상, 졸음 이 다 유익하지 않은 불선법들이거든요. 떨쳐버리고 오로지 미술에 살짝 치는 리미터 파악에 대해서 리미터 파악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일으키는 생각 그걸 반복하는 지속적 고찰이만 있고 그러므로서 불순법을 떨쳐버리면서 생겨난 희열고 있고 불순과 날숨이 가벼운 행복이 있고 그걸 합쳐가지고 조선을 구조해서 머무게 된다. 이것이 조선적인 요지들입니다. 자, 볼게요. 조선적 앞에서 했거든요. 이제는 41쪽, 41쪽이죠. 41쪽. 조선정 요지, 조선법들을 차례대로 결정되었다. 앞에 계실까요? 조선을 정득한 비구에게 일으킨 생각, 지속, 교찰, 희열, 행복, 심의경이 있다. 조선은 이와 같이 5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다. 버려진단 말이에요. 또 뜻게 오개입니다. 요거. 여기 버려진단 말이고. 욕망, 성냄, 망상, 졸음, 해태, 졸음이죠. 덜뜸, 후회, 의심이 버린다. 이 5가지 뜻게는 조선에서는 버려지고, 반대로 조선에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심의경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리미터 파악하는 데서 리미터 파악을 했잖아요. 숨이 살짝 치는 리미터 파악 때문에 그것이 인식을 하거든요. 일어나 머물다 사라지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마음이 항하는 일으키는 생각.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지속적 고찰. 그리고 그때
이런 내용들을 떨쳐버리게 되죠. 이런 내용들을 떨쳐버려서 생긴 희열. 그리고 몸기, 마음이 가벼운 행복. 그리고 명상 주제, 호흡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심일경. 이 초선정 5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5가지 잘 보시면은, 초선에서 이 5가지 중에서, 초선정에서 5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거친 것이 뭐냐면, 요것들입니다. 제일 많이 거칠다, 터프하다 말입니다. 다음에 거친 것이 희열입니다. 왜? 요것들은 여기서 반대적으로 요걸 잘 단돌이 하니까 요것이 생겨서니까 요것은 다 뭡니까? 거친 것들입니까? 그래서 거친 거. 다음 거친 거는 뭐라고? 행복입니다. 몸과 마음의 가벼움. 들숨과 날숨이 몸이 가볍고 마음을 행사하는 것. 느낌과 인식을 거듭 마음 행사하는 것을 가벼운 것. 이게 3번째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뭘까요? 요거죠. 요거. 근데 요거는 갈 수 없습니다. 사선정은 계속 이거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없앨 수 없습니다. 요거 없애는 거는 이 이선정에서는 초선정은 5가지 다 있는데 초선정은 요 5가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나 지속고전 둘, 희열, 행복, 심일경 5가지 다 있니까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이선정하면 요것이 없어집니다. 요것이 이제 없어지고 삼선정이 하면 희열이 없어집니다. 사선정이 하면 행복이 없어집니다. 오로지 뭐가 남았습니까? 마음이 하나 되면 심일경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선정 이부터는 계속 심일경만 사가지고 만호로 만든 몸, 어성신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초선정에서 이렇게 생각, 지속고찰이 있고 초선정에서 이렇게 떨쳐버리는 생각이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는 초선을 고정해 놓는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선에 가려면요, 거친 거. 가장 거친 것도 깔아칠 겁니까? 뭐냐? 이렇게 생각과 지속고소를 깔아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친 것들을 깔아쳤기 때문에 내면 안입이 설신이가 있고 말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확신하고 마음이 하나됨 신경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과 지속을 깔아앉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과 지속고찰이 없고, 그다음에 희열은 있고 행복에는 이선을 구조해 놓는다. 자, 뭐가 없어졌습니까? 이렇게 생각과 지속고찰이 없어졌죠. 대신에 희열 행복이 있는 이선이 있어 머문다. 다음 3선에 가면요, 이제 희열이 사라진다. 왜? 5가지 덕계에서 생긴 희열인데 5가지 덕계에서 자유자재가 되니까 이제 희열이 사라지고 평온하면서 문지기하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것을 두고 평온하게 문지기하며 행복하게 머문다라고 3선을 머문다. 다음은 남은 것이 뭡니까? 4선이죠. 사선에서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버렸고 이전에 있던 기쁨과 슬픔도 사라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고불락,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 않은 평온으로 그리고 문지기가 청정한 사선을 구속하게 머문다. 사선에서는요 행복이 버리고 사선은 행복이 버려지고 즐거움은 괴로움도 버린다. 즐거움이 행복이거든요. 즐거움도 괴로움도 버린다 할 때, 즐거움 안에 행복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 버리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 않은 평온, 그리고 특히, 문지기 사띠가 청량한 사선, 여기 사선 목적입니다. 사띠를 만들었잖아요. 잘 시작할 때부터, 정인구 1번부터, 긴 들숨과 긴 날숨부터 문지기 사띠 만들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문지기 사띠 언제까지 간다? 사선전까지 계속 한다, 이 말입니다. 사선전까지. 아닙니다. 됐습니다. 12연기에서 지성제와 멸성제, 괴로움이 일어남의 지성제와 괴로움을 거치며 가는 멸성제도 마찬가지 2가지가 다 이 사띠입니다. 사띠 역할. 문지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띠는 뭡니까? 사성제까지 갑니다. 이것이 바른 삶이다라고 말한다. 특히 이렇게 바른 삶을까지 알아는 말한다. 바른함, 정지, 바른해탈, 정해탈. 정지, 정해탈. 그러니까 참고로 볼게요. 요 2가지 정지, 바른함, 정지, 바른해탈, 정해탈. 이 2개 합치가지고 앞에 8정도까지 바른 산맥까지 8정도 하고 요 2가지 합치가 10정도랍니다. 10정도. 아란이 갖는 10정도. 여기까지는 유학, 아란이 이전 단계. 아란 이전 단계는 8정도고 아란 이후부터는 10정도입니다. 10정도. 바른함, 바른해탈까지 도 포함합니다. 네, 다 상가하라거나 10정도를 말합니다. 그 내용들은 내가 읽은 내용들이고 이것은 참고로 선정 8정도에서
그 있네요. 유학들은 8가지 구성요소 8정도고 아라는 10가지를 가족한다. 내가 말씀드린 정지, 정해터까지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유학이 무슨 뜻인가요? 네, 우리가 유학입니까? 우리가 이설육자, 배울학자,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란 밑에, 그럼 아란 그 밑에, 무학인가요? 네? 아라하는 무학이에요? 그렇죠. 아란 무학입니다. 아란부터 무학입니다. 아란 이전 단계 다 유학입니다. 우리가 유학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유학이 더 배울 게 있는 사람을 그 그렇죠, 유학이라고 그렇죠. 하고 이제 이설육자, 아라는 배울학자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 배울 게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란은 배울 게 없는 무학이고 그 이전 단계는 다 유학입니다. 그러니까 초보부터 해가지고 성문학과의 그 사다음까지, 아라미드 사다음까지 다 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됐고, 됐습니다. 그럼 8정도로 설명을 끝났습니다. 8정도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다른 말 없으십니까? 요거 구별 좀 쉽지 않았는데, 요거는 이렇게 구별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좀 처음에 좀 내려먹었는데, 음자가 가면 잡혀 있었습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 두 가지. 명상을 할 때, 전구 1번부터 전구 4번까지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을 계속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봐볼게요. 전구 1번부터 10쭉. 길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면서 온몸을 경험하면서 몸의 형상을 보유하면서 요 네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뭘 하냐면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있고 그다음에 이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종선입니다. 사선입니다. 그다음 사선이 그러니까 초선에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고찰 있고, 2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고찰 없고 나잖아요. 3선에서는 희열이 없고, 4선에서는 행복이 없고, 그게 4종선입니다. 그럼 5종선이 뭐냐? 중간에 하나 생겼습니다. 네 사사에서 5가 됐으니 하나 늘었거든요. 어디냐면요. 그것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입니다. 여기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 있고, 그 다음에 초선이고, 2선에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없고, 됐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뭐냐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 있고는 초선이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이 없고 지속고찰도 있고 그것이 2선이고 또 3선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도 없고 지속고찰도 없는 거 3선. 그러니까 하나 늘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지고 있고 없고 하는 거 4선이면 5선에서는 말한다 5종선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과 지속고찰가 세 가지를 나눴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였는데 이렇게 생각 있고 하나 없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생각 지속고찰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 있고 이렇게 생각 없고 지속고찰만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도 없고 지속고찰도 없고 그래 세 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5종선이 한 선이 한 늘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종선 혹은 5종선이라고 사선하다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있고 없고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쪼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가지 5종선으로 불리는 것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에서 숙명통, 천안통에 좀 더 잘 접근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넘어갔으면 싶은데 많이 읽고 말겠습니다. 법에 머무는 자는 뭐냐면 만으로 만든 몸에 몰두한 자가 다름아 법에 머물 수 있다 이 말이고 8정도로부터 법들을 차례대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초선에서 법을, 2선에서 법, 3선에서 법, 4선의 법들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혹간이 2m 파악할 때부터 얻은 느낌, 인식에 대한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있다. 다름아 법들이죠. 그리고 마음에서 오염을 막아내며 문지기를 확립할 때 감각, 경망, 악의 혜태, 그다음 졸음, 토를 등 후회, 의심 등의 불순법들도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 행복 등도 법으로서, 조선의 법으로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조선의 법들을 토대로 해서 청정한 사선을까지의 법들을 우리가 결정하였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서 법에 머문다 이 말입니다. 사선전까지 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만호를 만든 몸에 간다는 것. 그런 하는 과정에서 법에 머문다 이 말입니다. 선정 자체가 법이다 말입니다.
선정 그 자체가 이런 비효율, 행복, 초선의 법들, 이렇게 또 호흡과 리미터 파워로 얻는 느낌이라는 법, 인식이라는 법, 그다음에 인식의 마음이 향하게 하는 일으킨 생각이라는 법, 지속 고쳐내는 법, 이렇게 법들을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각각 사선정까지 향하면서 법에 머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리딩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상을 좀 했으면 싶은데 9시나 돼버렸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서 어, 저기가 끝났습니다. 8정도로 끝났습니다. 3절 연기법 이해를 하는데 혹시 제가 말씀 설명드릴 게 있습니까? 황연아 선생님. 예. 그 211페이지예요. 211페이지. 예. 예. 그러니까 그 바른 생활을 할 때, 예. 그, 그 6번 바로 위에, 바른 생활은 수행에 반하는 그릇된 삶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제어하고, 금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그냥 금하는 것, 이렇게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억제, 절제, 제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우입니다. 경우입니다. 경우 있었으면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는 억제하고, 어떤 데는 절제하고, 어떤 데는 처음에 그만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삶을 할 때에 그릇된 삶을 억제하는데, 그릇된 삶의 종류가 억제할 건 억제되고, 그릇된 삶 어떤 거는 절제해야 되고, 어떤 거는 제어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하지 못해 막아야 되고,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그 위에도 보면 바른 생활은 업무 등에 삼가하는 인식, 예. 또 그 밑에 하나의 유익한 절제가 일어난다. 이 금하는 것보다는 삼가한다거나 절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에, 경우가 좀 아니겠으면 살생을 금할 때도 있고, 살생은 이제 금한다는 것이 되고, 자기 몸을 조심할 때 제어한다는 말을 쓸 것이고, 또뭐 절제하는 경우는 사분소의 같이 그렇게 금금절제를 한다는 말이 되고, 그다음에 충동을 억제한다, 음욕을 억제한다는 말을 쓸 수 있겠고, 경우마다 안 다르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할 정도는 그 정도로 마치고, 명상을, 9시 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장민 씨는 앞에서 그 전에 내가 뭐 해라 했었죠? 16조 요거 윤창민 씨 네, 뭐죠? 요거 세번 반복하는 거죠? 요 네. 20분, 20분, 20분씩 1분, 2분, 3분, 20분 열을 가지고 또 20분 또 그때 되면 이제 리미터 잘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럼 키파하면서 20분 반복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그게 감각소초기를 법을 아는 핵심 길입니다. 그게 거기 리미터 길이고 그때가 바로 문지기가 확립되는 단계고 네.